19번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습니다. 1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아직은 결격에 해당하죠? 이 사람 얼마 남았어요? 아니 왜 4개월이 남았지? 그걸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가 본데요. 1년은요 12달이에요. 1년은 12달이에요.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6개월 남았죠. 6개월. 4개월 남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항. 죄송해요.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려서 헷갈려졌던 것 같아요. 2항.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결격인가요? 결격입니다. 복권을 신청한 것만 가지고는 결격을 벗어나지 못하죠. 이제 법원이 복권 결정을 내렸어야 결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에 당첨이 되어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결격입니까? 결격이죠. 그 복권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권리를 되찾는 복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항 징역 2년을 선고받고요. 만기 출소해서 3년이 경과했어요. 결격 벗어났나요? 지금 이 얘기인데 집행이 종료가 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서 결격을 벗어나죠. 근데 집행이 종료가 되는 사유 중에는요. 형기 만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기 출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출소하는 분은 형기가 만료하여 집행 종료로 나오는 것이니 만기 출감한 분은 만기 출감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을 벗어납니다. 3항이 정답이고요. 4항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를 받은 지 2년 6개월이 경과했답니다. 이 사람은 아직 결격에 속하죠? 이번엔 대답 잘하세요. 얼마 남았죠? 6개월 남았습니다. 5항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0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아직 결격에 해당하죠? 얼마 남았나요? 얼마가 남았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는데 얼마 남았냐고. 2년 2개월 남았죠. 2년 2개월 지나야 결격 벗어납니다. 3항은 만기 출감한 지 3년 경과해서 결격 벗어났습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등록의 결격 사유인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주관식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죠?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은 응시의 결격에도 속하며 등록의 결격에도 속합니다. 1항 정답입니다. 18번 문제 2019년 10월 23일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어요. 2019년 10월 23일 현재 기준을 했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라 그 말이죠. 1번 형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 유예는 형 선고를 받지 않고 형 선고 자체가 보류당한 상태죠. 형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013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9년 4월 15일 복권된 자. 복권됐으면 즉시 결격사유가 없어졌죠. 따라서 2019년 10월 23일 현재 기준을 볼 때는 이미 복권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6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려면 전제조건이 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위반해서 이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혀 결격사유가 아니겠죠.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2016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자, 등록 취소 이유가 본래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에 적용되죠. 근데 등록 취소 이유가 사기 결제 이게 아니면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돼요. 그러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사망 해산으로 취소된 것도 아니야.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된 것도 아니야. 결격사에 해당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야.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요 네 가지가 아니면 이거는 원칙에 따라서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된 날짜가 2016년 11월 15일이면 거기다가 3년이죠. 그럼 더해보세요. 2017, 2018, 2019년. 2019년 11월 15일까지가 결격사예요. 그럼 2019년 10월 23일 현재는 아직도 결격 기간 중에 있죠. 그러니까 결격 기간 중에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예, 정답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2019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자격정지 기간이 안 나왔어요. 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19년 4월 15일부터 6개월을 더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럼 2019년 10월 15일까지는 자격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2019년 10월 23일 현재는 자격정지 기간이 다 경과됐죠. 그러니까 결격사에 벗어난 거예요. 따라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에서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지문밖에 없죠. 예. 자,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인이 많이 나오네요. 자, 외국인의 계약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계약이니까 60일 내 취득신고죠? 네. 이거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과 맞죠? 네. 2번 외국인의 계약 외 원인에 의해서 외입니다. 왜 그럼 어떻게 돼요? 100과 그렇죠.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고 100과죠. 100과. 3번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국적 바뀌고 막 그랬을 때죠? 네. 이때도 6개월 이내죠? 네. 100과에 100과. 4번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아요. 과태료 기준은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 5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7일 내에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한테 부과 사실을 통보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5번. 5번은 말이죠. 5번은 1번, 3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5번이. 자, 그럼 요것은 이런 사례는 본 수업 시간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광명시입니다. 이거 중개사무소예요. A가 개공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사무실을 둔 개공이 이번에 한 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천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아파트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로 치고 팝니다. 매도인. 누가 샀는가? C가 샀어요. C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뭐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걸 누가 계약서 써준 겁니까? 개공이. A, B, C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토건, 공지,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무가 생기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A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B, C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A, B, C가 같이 합니까? 계약서를 써준 A만 합니다. 그럼 A가 실거래가 신고할 때 광명시에 쫓아가서 합니까? 과천시에 가서 합니까? 과천시에 가서 하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죠. 요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죠. 여기 과천시장을 뭐라고 그러냐? 신고관청이라고 해요. 신고관청. 여기는 사무실이 있는 데니까 요 광명시장은 뭐예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는 게 아니고 신고관청에 가서 하죠? 60일 내에 신고해야 될 걸 60일 내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죠? 신고를 아니한 자에 들어가요. 그럼 이때는 어떤 과태료죠? 5% 과태료 아니고 3,000과도 아니고 신고 안 한 죄니까 500과죠. 500과. 자, 500과 과태료를 매겨요. 누가 매깁니까 이거? 광명시장입니까? 과천시장입니까? 이 과태료 누가 매겨? 여기서 나왔죠, 화살표시가. 실거래가 신고를 여기다 해야 되니까 실거래가 신고 의무로 위반했을 때 여기서 과태료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500과요. 자, 그런데 과태료 매기고 나서 요 과천시장이 광명시장한테 이 사람 과태료 얻어맞았다고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과태료 부과하고서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줘요. 왜 그러냐? 요게 왜 필요하냐?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최근 1년 이내면 임등치가 돼요. 임등치 4번이니까. 근데 이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영업정지도 가능하죠. 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여기서 때려요? 여기서 때리지. 그러면 과태료가 누적된 것을 여기서 알고 있어야만 여기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날릴 수 있겠죠. 그래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질문은 요게 언제까지 통보하라고요? 10일 기억하셔야 돼. 10일. 10일. 누가 누구한테 통보해요? 신고관청이. 등록관청에. 신고관청이 등록관청에. 10일이란 거. 10일.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틀렸고.